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어 아직 아이 없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얼마 전 시누이의 허세에서 비롯된 심한 실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완전 매장시키게 되었는데요. 제가 심했는지 좀 봐주세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부부이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습니다. 시누이죠. 저보다 2살 많아요. 남편이랑 시누이가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워낙 외모도 많이 닮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거의 쌍둥이에요.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죠.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예술 전공이기도 하지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럽기도 해요.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이 정말 좋아서 그 부분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고요. 반면 시누이는 남편이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괄괄하고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좋죠, 그런 성격. 저도 어디 가면 꽤 활달하다는 소리 듣는걸요. 그치만 시누이는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목소리가 크고 그냥 모든 소리가 트림 소리, 방구 소리, 한숨 소리 등 액션도 참 컸죠. 허세도 적지 않게 있어서 명품도 참 좋아해요. 시부모님 모두 남편처럼 조용조용 하신데 유난히 시누이만 그 집에서 남달랐어요. 첫인상은 참 시원시원해서 좋았어요. 친해지기도 좋았죠. 모든 이야기가 술술 막힘없이 통했거든요. 다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고 다른 사람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외골수 기질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누이와도 어느 정도 소통을 했었는데 처음엔 간섭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겠다고 저희 일에 끼어들더니 점점 도가 지나치게 선을 넘더군요. 저희 부부 직장이며 생활권 다 생각해서 자리 잡을 신혼집 동네를 정했는데 거긴 절대 안 된다며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저희 친정 부모님도 좋다 하시는데요. 그 동네는 발전 가능성이 적고 집값도 별로 안 오를 거라며 무조건 자기 말을 들어야 저희 부부가 잘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해서 달달 볶고 문자며 카톡으로는 그 동네 아파트 안 좋은 뉴스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거나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랑 남편이 알아보니 시누이가 알아온 건 전부 허위 사실이었고 참다 못한 신랑이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자 시누이가 본인 무시한다며 울고불고 난리쳤었네요. 저희 친정에서 여유가 좀 되어서 전세 말고 자가로 하라며 집값의 70%를 보태주셨고 이왕 첫 보금자리인데 차선책 생각하지 말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고르라 하셨습니다. 결국 집은 저희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소신껏 샀습니다. 아니, 친정 도움받아 산 거죠. 저희 친정에서 돈 보태주셔서 그 아파트 매매했다고 시누이에게 말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빈정상한 채로 지내길래 너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 남친이랑 결혼도 여태 못하고 니들이 먼저 좋은데 자리 잡으니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나 보다.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미안하다. 이러시길래 저도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혼 앞두고 있었고 너무 물정을 몰라서 시누이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실수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었고 좀 저자세로 나갔었네요. 그게 시누이 막장 진상의 발단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부터 시누이가 신혼 살림이며 저희 부부 2세 계획까지 간섭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좀 귀찮아하면 눈치는 또 엄청 빨라서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옳게 누가 보면 내가 시누이 짓 하는 줄 알겠어. 서로 오해 없게 그냥 대놓고 거절해. 난 그게 편해. 이러더라고요. 잔뜩 똥 씹은 얼굴로요. 처음엔 몇 번 맞춰주었지만 남편도 자기 누나한테 억지로 맞춰줄 필요 없다고 자기 누나지만 어쩔 땐 정말 답 없다며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며 시누이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기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시누이한테 좀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우이도 좀 잠잠하더라고요. 연락도 거의 안 하고요. 시댁에서 가끔 마주치면 쌩 하면서 찬바람 폴폴 풍기니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군요. 시부모님도 분위기 캐치하시곤 시누이 혼내시며 손이 시누이가 돼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더라고요. 솔직히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 저도 가만히 있기는 눈치 보이더라고요. 저도 먼저 손을 내밀었죠. 날씨 좋은데 커피 한잔 하라며 시노이 직장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기프티콘을 보낸다거나 안부 전화를 먼저 걸어서 요새 직장 어떠시냐 물으며 간단하게 대화 이끌어냈어요. 시누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가 동종업계라 업무도 잘 알고 고충 빤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시누이도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표면적으로는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그냥 저냥 이대로 서로 적당히 거리 두며 지내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만 안 넘으면 참 좋을 사이인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오래 사귄 남친이 있었습니다. 남친이 연하고 아직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아 결혼을 쉽게 할 수 없었고 자리 잡는다 뭐 한다 하다 보니 저희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누이 예비신랑이 하던 일이 조금 잘 되어서 결혼을 갑자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네가 집을 구한다고 이곳저곳 발품 팔며 알아보는데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던 저희 동네가 이젠 좋아졌다며 이쪽으로 오겠다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저희 지역에서 나름 부촌에 속해 있고 저희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집값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결혼 전에 시누이가 저희 아파트 가격 안 오른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저희가 매매하자마자 무섭도록 가격이 폭등하더군요. 신축은 아니지만 위치가 황금이고 평수가 워낙 넓고 구조가 처음부터 잘 빠져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저희 아파트 이름 말하면 아, 거기 산다고? 잘 사나 봐? 이런 말도 종종 들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시누이가 저희 아파트에 관심을 갖더니 단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작은 평수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네는 저희보다 갖고 있는 자금도 별로 없고 대출도 마음껏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택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발도 동동 구르면서요. 시댁이랑도 많이 상의했는데 결국 자금 문제로 저희 동네 구석에 있는 다른 단지 24평짜리 전세로 계약하더라고요. 시누이가 그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3년만 더 빨리 결혼했으면 저희 단지 살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고 저희더러 앉아서 돈 벌었다고 엄청 배 아파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시누이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 시누이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 뒤쯤 연락하더라고요. 올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집들이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아, 네 형님.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집들이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집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집이요? 저희 집 말씀이세요? 사실 친구들이 내가 이 아파트 사는지 몰라. 올케네 아파트 사는 줄 알고 있거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누이의 황당한 이야기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허황된 마음으로 본인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시누이네가 사는 집은 너무 초라하고 평수도 작아 쪽팔린다며 저희 단지를 매매했다고 뻥쳤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는지. 그랬더니 다들 집들이 초대해달라고 난리인데 더 막을 수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빌더라고요. 응? 제발 한 번만, 응? 정말 한 번만 부탁할게, 올케. 아니, 어떻게 집을 빌려드려요? 그리고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집만 좀 몇 시간만 빌려줘. 부탁할게. 내가 정말 조심히 집 쓰고 정리 싹 해서 나갈게. 호텔도 좋은 데 잡아줄게. 응? 한 번만. 들어본 적 없이 저자세로 나오며 너무 애절하게 부탁하길래 바로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편이랑 상의한다고 말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누나가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더라. 어떻게 해야겠냐 하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이 거절할 테니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와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끈질기게 전화 와서 정말 자기 소원이라며 거의 울듯이 빌길래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 뭐 하루쯤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그냥 허락했어요. 설마 남의 집인데 조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형님 진짜 딱 한 번만이에요. 저 생각보다 얄짤 없는 성격이에요. 다음에도 이런 난감한 부탁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럼 알지. 딱 한 번만이야. 형님, 집 정말 깨끗하게 쓰실 거죠? 안방도 사람 안 드나들게 신경 써주세요. 그럴게. 당연하지 옳게.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깨끗하게 저녁만 딱 먹고 해산시킬게. 안방은 우리도 근처에도 안 갈게. 신신당부하며 집을 깨끗하게 사용해달라 조건 걸었고 신우이는 확실히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저녁만 딱 먹고 갈 거고 음식도 안 하고 전부 시켜 먹고 쓰레기까지 말끔하게 자기네가 갖고 갈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길래 안심도 됐었고요. 남편은 왜 허락했냐며 거절해도 괜찮다더니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대요. 고맙단 말 들으려고 허락한 건 아니고 신우이가 너무 귀찮게 굴길래 딱 한 번만 받아준다는 심정으로 허락해준 거였거든요.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딱 저녁만 먹고 친구들은 집에 가게 할 거고 본인들이 남아 집 치우고 새벽에 바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깨끗하게 원상복귀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호텔도 좋은 데 잡아줬어요. 1박에 30만 원 정도 하는 곳으로 잡아줬더라고요. 그 성의가 고마워서 저도 집들이 때 식사 시켜 먹는데 쓰라고 20만 원 보내줬어요. 그리고 약속한 당일 토요일 아침 저와 남편은 신우이 부탁대로 결혼사진은 창고에 숨겨놓고 귀중품 모두 금고에 숨겨놓은 채 간단하게 짐 챙겨 나와 호텔로 갔고 신우이 부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손님들은 한 7명 정도 온다더군요. 알겠다. 집 깨끗하게 써줘라.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한 후 저희는 호텔에서 라운지를 즐기며 편하게 쉬고 있었죠. 그런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대요. 뭔가 불안하고 아무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텔에서 하룻밤 잤고 다음날 아침 9시쯤 눈을 뜨자마자 폰을 봤어요. 신우이가 새벽에 집 나서면서 카톡 남겨놓겠다더니 아무 연락도 안 남겨져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아주버님도 연락이 안 되길래 남편 깨워 사실을 말했어요. 신우이네가 연락이 없다고.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술 많이 먹고 본인 집에 가자마자 뻗어서 자고 있지 않겠냐는데 이상하게 저는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짐 챙겨서 집에 가보자고 했죠. 일요일 아침이라 시내 도로에 차도 없고 정말 쏜살같이 달려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현관 문을 열자마자 저희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현관에 신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뒤엉켜 바닥 대리석도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어림잡아 15컬레 정도는 되어 보이는 듯 했고 현관 앞부터 복도까지 술병들이랑 옷가지들 그리고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입을 틀어막으며 안으로 들어선 후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자고 있었고 쾌쾌한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얼마나 악취가 나던지요. 술상인지 밥상인지 반찬이며 술안주며 식탁도 엉망인데다 바닥까지 음식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소파에도 시뻘건 고추기름들이 묻어서 난리였고 저희가 돈 많이 들여 제작한 새하얀 고급 원단 커튼에도 담뱃재인지 뭔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배달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집안 전체에 널어져 있었고 세상에 강마루 바닥에 흠집도 엄청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찍힌 게 아니라 심하게 파여서 허옇게 드러날 정도로요.
왜 이러나 했더니 구석에 깨진 소주병이 보이더라고요. 네, 병이 깨져서 강마루가 손상 갔던 겁니다. 설상가상 어떤 흠집에는 라면 국물이 흘러서 이미 물들어져 있고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그 와중에 시누이 부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한둘씩 깨어서 저희 보고 누구냐고 하고 있고 저희는 시누이 부부 찾으러 이방저방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우 부부를 찾은 곳은 안방 침대였습니다. 거기서 옷 다 벗고 서로 끌어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아주버님 나체를 볼까봐 급히 눈 가리며 뒤돌았고 남편 보고 깨우라고 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신우 부부를 깨웠죠.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안방에서 술집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가 눈도 제대로 못 뜨며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을 깨우는데 아주버님은 완전 떡실신 되어서 아예 정신도 못 차리더라고요. 형님, 사람들 저녁만 먹고 돌려보내고 새벽에 나오신다면서요. 아, 누나, 이게 뭐야 대체? 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집들이 하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다짜고짜 쳐들어오면 내 입장이 어떻게 돼? 들어오면서 사람들이랑 마주쳤어? 눈이 동그래져선 저희한테 따져 묻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손님 중 누군가가 안방으로 들어오며 저희를 보고 누구시냐 묻더라고요. 신우이가 급하게 둘러대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생. 여기는 우리 올케야. 신우이 집들이 했다고 정리 도와주러 왔네? 하며 저를 억지로 인사시키려 하는 거 있죠? 저희 남편이 헛웃음을 치니 신우이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누나, 딱 3시간 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나와. 알았어? 하니까 신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하곤 저희 등을 떠밀며 12시 전에 무조건 다 내보내겠다고 속삭이더군요. 그렇게 밖으로 다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에서 빼꼼하고 나와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렸는데 옆집 아주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새벽까지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고성방가에 현관문 열어놓고 담배까지 피워서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했답니다. 옆집뿐만 아니라 아랫집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참다 못해 올라왔다는데 신우이 부부가 집주인 행세하면서 난리를 쳤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아랫집에서 바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시끄러워서 애들 다 못 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올라왔는데 분명히 집주인 얼굴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네가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게 윽박지르고 쫓아내버렸다고 엄청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웃분께 고개 숙여 사죄하며 죄송하다고 사정이 좀 있었다고 다음에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니 알겠다 하시며 들어가셨어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집에서 난리를 쳤길래 이웃분들까지 화가 나시고 집에서 담배 핀 건 또 뭔지 남편도 완전 또라이들이라면서 욕하더라고요. 약속한 12시가 되었고 다시 저희 집에 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집은 여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은 아직도 숙취해서 못 깨어나 거의 반시체 상태였고 신우이 혼자 정리를 하는데 여전히 술이 덜 깨서 휘청휘청 나름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봉투 안에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들 밟아서 더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25만원짜리 비싼 러그를 거실에 깔아놨었는데 그 위로 짬뽕 국물이며 찐득한 소스가 잔뜩 묻어서 그냥 버려야겠더라고요. 아니 집 전체가 무슨 폭탄 맞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왜 약속대로 안 하냐고 이럴 거면 집 안 빌려줬다고 소리를 지르자 신우이도 술이 덜 깨서 저희한테 도리어 화내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너희도 약속 못 지켰으면서 진짜 웃긴다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확 던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안에 있던 음식물이 또 다시 쏟아졌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 격하게 흔들어 깨우며 그냥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붙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냐고요. 그랬더니 손을 확 뿌리치며 내가 신우인데 도망은 뭔 도망이냐며 저더러 정신이 나갔다며 소리를 지르대요. 제가 이웃집에 피해가니까 더 진상 부리지 말라고 했더니 신우이한테 어디서 말을 이렇게 못 배워먹게 했냐며 날뛰더라고요. 제가 당장 집 다 치우고 러그, 커튼, 강마루 까진 거 이웃집들한테 죄송해서 롤케이크라도 사다 바쳐야겠으니 케이크값이랑 집에서 사람들이랑 흡연한 거 냄새 빼게 피톤치드 업체까지 쓸 거라고 전부 물어내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배째라고 하대요. 호텔까지 좋은데 잡아줬는데 저희가 먼저 약속 안 지켰다면서요. 저희가 아침부터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다며 자기 망신 다 당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 어쩌고 청구를 해도 모자란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술이 덜 깨서 그런 건지 아님 원래 인성이 드러난 건지 남편이 화가 나서 그냥 당장 청소비나 내놓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누나랑 연 끊을 거라고 했고 남매 싸움이 점점 커져 신우이가 남편을 확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폭행으로 경찰 신고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었고 그 북새통에 아주버님도 드디어 술에서 깨서 상황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중재했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쓰레기들부터 치우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제 앞에 서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못 치우겠다면? 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며 저를 보더라고요. 입에선 술 냄새 폴폴 풍겨가면서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은 저희가 끝까지 형님네가 집주인 행세하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 그러므로 이거 전부 저희가 치우고 집 파손된 것도 저희가 알아서 감내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제 말이 좀 통하네. 그래, 니들이 알아서 치워. 짜증나서 이 집 다신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그 말에 남편이 쌍욕을 내뱉었고 아주버님이 머뭇거리더니 미안하다고 말리더군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청소업체를 불렀어요. 비용 상관없이 당장 올 수 있는 팀으로 꾸려달라고 했고 1시간 이내 도착이라고 하길래 청소해야 하니 신우이네 보고 나가라고 했죠.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절대 못 내보낸다는 거 제가 그냥 나가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다 생각이 있다고요. 제 말에 신우이가 찝찝한 표정으로 절 보더니 아주버님이랑 주섬주섬 자기 짐 챙겨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나서 집 자세히 보니 화장실 2개도 개판으로 써놔서 오물 다 묻어있고 누가 토했는지 바닥에도 토사물. 남의 집에서 샤워는 왜 하고 간 건지 제 비싼 바디 샴푸도 마구 펌핑되어 바닥에 있더라고요. 진짜 짜증났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오기 전에 그거 전부 사진 찍어뒀습니다. 파손된 곳들 구석구석 모두요. 1시간 뒤쯤 업체에서 2명이 오셔서 집 치우시고 더러워진 거 다 버리니 100리터 쓰레기 봉투 2장이 꽉 차더군요. 업체에는 30만 원 드렸습니다. 강마루 포함해서 오염 파손된 것들 모두 금액으로 산정하면 어림잡아 7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엑셀화해서 캡처하고 신우이한테 100만 원 청구했습니다. 돈 오늘 내로 안 보내면 뒷일 감당 못할 거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다. 알아서 잘 생각하라고 했더니 1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냐면서 자긴 절대 안 보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누나네한테 이럴 수 있냐며 부모님한테도 다 이럴 거라고 하길래 제가 웃었습니다. 이 만행을 감싸줄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 시부모님이 이런 신우이 부부를 감싸며 저희더러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한다면 저희는 시부모님까지 연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신우이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나중에는 저희 문자랑 전화도 다 씹던데요. 바로 신우이 SNS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저랑 마팔하자며 아이디를 알려줬었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찾아 들어가니 신우이 거는 공개 상태의 계정이더군요. 예상대로 저희 집에서 한 집들이 사진이 있었고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태그되어 있더군요. 누르면 그 사람 계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요. 신우이는 허세 부리며 그 사진 밑에다
우리 부부가 열심히 마련한 첫 집. 와줘서 고마워요. 첫 집들이 라고 써놨고 저희 집 구석구석 찍어놓은 사진도 잔뜩 올려놨더라고요. 사람들은 댓글에다 다들 부럽다며 어떻게 이런 집을 마련했냐며 감탄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인테리어 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고맙다며 대댓글 달고 있더라고요. 저랑은 전화로 2년 끝내 만에 싸우고 있었는데 SNS에선 그러고 있었다니 기가 찼습니다. 그 꿀분이 더 짜증나더라고요. 제 SNS는 비공개 상태였는데 바로 공개로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제 SNS에는 제가 이 집 구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첫 계약서, 입주하기 전에 밥솥부터 먼저 넣으라는 어르신들 말씀대로 한 사진도 있고 집안 구석구석 제가 손수 꾸몄던 인테리어 사진 등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공개로 바꾸어 놓고 신우이 집들이 사진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형님, 저희 집 빌려 집들이 해놓고 그 난장판 치우지도 않고 가시면 어떡해요? 업체 빌려 치우느라 30만 원 들었고 집 이곳저곳 다 망가지고 오염됐는데 이대로 잠수 타시나요? 같이 오셨던 분들 혹시 저희 형님과 연락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태그되어 있는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댓글 달았습니다. 바로 알람 가게요. 또라이한텐 또라이 짓이 제격이죠. 순식간에 대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이 물음표 한가득 달더군요. 뭔 집을 빌려 집들이를 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대댓글로 제 SNS 들어와 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30분쯤 조용하더니 갑자기 제 폰으로 신호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 받자마자 귀청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더러 미쳤냐며 사람들한테 그렇게 댓글 달고 있으면 어쩌냐며 자기 개망신 주니까 좋냐고 엉엉 울고 소리치고 난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제가 거짓말 한 거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지 그랬냐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꺽꺽 울더니 마침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대요.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사과하기가 싫었다면서 미안하니까 사람들한테 수습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싫다고 하고 전화 끊으니까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전화하시고 아주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저희 부부한테 전화하고 난리던데요. 그냥 차단했습니다. 신우이는 바로 SNS를 탈퇴했는지 비활동 처리했는지 아예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개망신 당한 거죠 뭐. 자기 집 마냥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간도 크게 저희 집 빌려 집들이까지 하며 구라파티를 했는데 이제와 다 까발려졌으니 얼굴에 똥칠했죠. 소파에도 오염 이곳저곳 되어 있었고 어디는 담배째 때문인지 담배빵까지 나서 구멍 뚫려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짜증내니까 남편이 미안하다며 자기 용돈으로 소파 바꾸겠다고 면목 없다고 사과하는데 저도 괜히 미안하고 남편이 불쌍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허락해서 이 지경이 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신우이 부부가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문 안 열어주니까 저희가 알려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대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우이가 울면서 현관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자기 이제 사람들 못 만난다고. 거기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었는데 소문 싹 났다며 자기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동창회도 이제 영영 못 간대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진짜 미안한데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도우라는 거냐니까 제가 허언증 환자인 것처럼 해달래요. 그러니까 허언증이 있어서 신우이 집을 자기 집처럼 SNS에 꾸몄고 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사람들한테 SNS에서 그렇게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해달랍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제가 영 끊고 살자면 그렇게 하고 바짝 엎드려 살라면 평생 그리 살겠다며 무릎 꿇고 빌대요. 아주머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고요. 그 꼴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이 됐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더니 신우이가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누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냐면서 한 소리 하길래 제가 그럼 그렇지 무슨 반성을 했다고 이렇게 되도 않는 연기를 하냐며 따졌습니다.
허언증 환자는 형님이라며 정신병원 가서 고치고 오라고 하고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일이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시부모님은 아직 이 사실 모르시고요. 신우이한테는 종종 계속 잘못했다고 비는 카톡 오더니 이제 아예 연락 없네요. 카톡 사진도 다 내려버리고요. 제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집 사진 보면 다시 열불이 솟구칩니다. 그래놓고 되려 큰소리 쳤던 신우이와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틀린 자존심에 저희만 피해본 것 같아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고요. 제가 심했나요? 신우이 허영심에 장단 못 맞춰준 대가가 본인한테는 너무 큰 것 같아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피해만 받겠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거절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화나네요.